자, 바로 야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선 중진 의원인 이상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의원님. 최근에 의원님이 방송 인터뷰에서 했던 유쾌한 결별. 이 얘기로 지금 뭐 민주당이 뜨거운데. 아니, 저는 뭐 유쾌하게 하자는 뜻인데. 예. 자꾸 이렇게 쓰게 이렇게 하셔서 좀 당혹스럽습니다. 어제 제가 박지원 민주당 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누구요? 박지원 고문이요. 네네. 예. 전 국정원장인 박지원 고문이 하는 얘기가 이상민 의원이 그 유쾌한 결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혹시 이상민 의원이 유쾌한 탈당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건 뭐 넘겨짚고 그냥 한참 다른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예. 그건 제가 말한 뜻을 잘못 좀 이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네. 제가 탈당 얘기한 적도 없고, 예. 저는 당이 그냥 지금처럼 무기력하게 흐지부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국민의 불신과 반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도저히 뜻이 같이 할 수가 없고 앞으로도 지금도 같이 할 거리가 없고 다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큰 정당에 있다는 기득권의 안주에서 그냥 뭐 친명계니 친이계니 그래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느니 유쾌한 결별을 할 각오를 해라라는 뜻이고요. 그 뜻에 담겨있는 뜻은 죽어라고 공부하라고 그러면 그거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지 죽으란 얘기입니까? 자꾸 그거를 본말이 전도되게 뭐 탈당이다 네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참 머쓱합니다. 그러면은 이상민 의원의 진정한 취지는 당을 깨고 분당하자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제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 분당하자는 얘기 없습니다. 유쾌한 결별을 할 각오까지 하고 당의 혁신에 나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당의 혁신과 개혁 이걸 주문하신 거란 얘기죠? 말하자면 그 절벽 아래에 마주하고 이거 안 되면 이제 이게 유쾌한 결별 뭐 아니면 끝장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임해야지. 지금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실정만에 기대서 저기보다는 우리가 죽서도 저기가 더 죽순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그게 안주하고 안일하게 빠지면 국민들이 저희들한테 지지나 신뢰를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 당도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결함도 있고 또 엉망진창의 모습도 보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탈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어제 지도부에서 징계를 했어요. 분열을 조장하는 건 해당 행위다. 이 징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황당하죠.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아니 제 뜻이 그건데 죽어라고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왜 죽으라고 했냐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그거는 뭐 그러니까 본질을 제대로 전달이 서로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이 정말 절박하고 황골탈퇴라고 했지 않습니까? 뼈를 바꾸고 그냥 뭐 모든 걸 다 바꿔서라도 하겠다는 그런 각오이니까 그 각오가 그냥 얼렁설렁해서는 안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당내 분위기가 상당히 느슨하고 이완돼 있고 뭐 어떻게 지금 후쿠시마나 양평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선이 지금 박해가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지금 내부 개혁이나 또는 개과천선해야 되고 또 국민들한테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사실 뒷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의 징계에 대해서는 이상민 의원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뭐 재심 청구라든지 이런 걸 하실 겁니까? 재심 청구를 가서 주의 경고 줬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래요? 제가 제 입장을 밝혔고 나는 저 해당 행위 한 적 없다. 오히려 지도부가 살펴봐라. 지도부의 리더십이나 당의 지나온 그 운영 행태를 보면 당의 구석구석 또는 지도부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걸 알겠습니다. 돌아봐라. 그게 해당 행위지 왜 내가 해당 행위냐 이런 뜻으로 저는 했고 예, 그 외에 예. 제가 저 당 대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다 코멘트하는 것도 또 그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그것도 알겠습니다. 본질을 서로 어긋나고 하는 것이고 예. 만약에 고깝게 들렸다면 제 뜻을 잘 받아들이시고 또 그런 제가 말한 중에 충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당을 이끄는데 시정하고 고쳐나가고 올바르게 바로잡는 데 써먹으면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의 혁신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혁신이 얘기 좀 해보죠. 이 김은경 혁신위가 제일 먼저 내건 혁신안이 불체포 특권 포기 요겁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박광원 원내대표도 의총에 앞서서 의원들에게 이걸 추인해 줄 것을 좀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저께 의총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 절박하고 반발짝만 내디디면 절벽으로 떨어져서 그냥 끝이다. 예. 라는 상황이면 지금 이것저것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풀 한 폭이라도 잡고 올라서야 되는데 지금 풀 한 폭이라도 잡겠다는 절박한 심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저는 불체포 특권에 대한 폐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합리적인 논쟁이 아니고 이미 이재명 대선 후보 그리고 민주당이 여러 차례 국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던 것이고 예. 그게 그 이후에 지켜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방패정당이라는 온갖 국민들로부터의 꾸지람을 들었고 그럼 지금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불체포 특권이라는 거를 그럼 과감히 내려놓겠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혁신위에서도 그걸 1호 안건으로 했고 그랬다면 또 원내대표까지도 그를 또 이렇게 간곡히 요청을 했다면 받아야죠. 그거는 이유 불문하고 받았고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 더한 것도 하겠다라는 각오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매우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어제 의총에서 반대 의견 중에서는 이런 이 원인을 좀 많이 됐더라고요. 지금 검찰의 수사가 민주당을 향해서 계속 들어오는 이 와중에 불체포 특권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왔다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돈 받은 의원들이 한 20명 정도 된다라는 검찰발 소식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불체포 특권 포기가 어려워진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검찰 때문에 어떻다 이거는 계속 해오던 레토릭 아닙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방패정당이다. 또 누구를 위한 사설정당이라는 소리 듣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그렇게 이것저것 따지고 할 겨를이 없습니다. 반발짝만 나서도 땅떨어지 저 천길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풀 한 폭이 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의원님, 그러면 이제 네. 혁신위원장이 이거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라고 강한 얘기까지 했는데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혁신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힘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힘을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내에 이제 다시 한번 불체포 특권 혁신위가 제시한 포기, 예. 다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빨리 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어쨌든 당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 건 또 다양한 목소리이니만큼 예. 그것대로 존중을 하되 저는 지금의 상황 더불어민주당이 백척간도에 서 있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사실은 그건 별것도 아닙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정치적으로 다짐하는 게 예.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거에 막 애지중지 집착하고 그럽니까? 그냥 놓으면 알겠습니다. 정치적 선언을 하면 될 일인데요. 예. 자, 의원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얘기 좀 해보죠.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회담 자리에서 3가지 요구 사항을 내걸었거든요. 그런데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류를 반대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상민 의원 입장은? 예, 상당수의 이제 국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건 틀림없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제적 관계를 따져볼 때 여러 좀
어려움도 있고 저는 제약도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 아하.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의 상당수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성토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가서 당사국인 일본의 그 수상을 만났을 때 우리들의 국민의 정서를 최소한 반영을 했어야죠. 반대 또는 네. 반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반대건 찬성 그런 얘기는 할 거 없이 국민들의 상당수가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을 외면할 수 없다.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히 좀 얘기를 했으면 하는 갈망들이 국민들 상당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쉽게도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마치 방류를 기정사실화하고 그 이후에 모니터링이라든가 또는 그 전문요원의 상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요것만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 매우 좀 부족하다, 좀 안타깝다 이런 국민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 민주당은 그런 입장을 대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문제는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원하는 상황인 방류를 막는 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가요? 이제 앞으로 향후 이게 30년 뭐 공식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뭐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 50년 내지 60년 해야 될 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이게 계속 저희들도 지켜보고 감시하고 전문가들의 시견을 통해서 이것이 해류에 30년, 50년, 60년을 방류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이 부분을 항시 감시하고 또 이에 대한 전문가적 예방 조치나 뭐 이런 것들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뭐 이런 알겠습니다. 조치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만 이제 구체적인 예. 방안은 좀 전문가들과 함께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이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어제도 김두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탄핵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오는 거. 글쎄, 이제 김두관 의원도 이제 개인 의견을 말씀하신 거고, 예. 저 개인적인 의견은 탄핵까지 지금 거론하는 건 좀 너무 이른 단계라고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무 중에 직무와 관련해서 헌법 법률을 위반하는 사유가 또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어야 되는데 예. 이제 그런 걸 찾아냈다고 보기는 아직은 좀 그럴 그 탄핵을 운운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다만 지금 이 고속도로가 원안에서 수정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 경위가 더구나 그 주변에 김경희 씨 일가의 땅이 있는 게 또 사실이고,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거 이상하다라고 강한 의심을 하는 건 알겠습니다. 상식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시간 관계상 정부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예,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